저희가 이 설명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알아요. 어른들은 X 놓고 풀면 저처럼 그냥 풀면 되는데, 초등 과정에서 이 문제를 사고력의 관점에서 풀려면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완전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우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초등과정에 있어서 왠지 한 번은 풀어봐야 될 것 같은 문제지, 바로 3프로 올림피아드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명을 해주실 분은 최신혜 선생님입니다. 네. 우선 제가 궁금한 건 3프로 올림피아드 과정은 1과정이죠. 1과정 기준으로 몇 학년이 풀면 되나요? 일단 우리 교재에는 4학년 과정까지만 과정을 수한 친구들이면 오케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요? 네네.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그래도 5학년 과정을 기본이라도 개념이라도 개념 기본 요 정도는 공부한 친구였으면 좋겠다. 네. 그럼 질문 있습니다. 네. 왜 5학년 과정을 배워야 하나요? 일단 여기 나오는 문제집이 사고력 문제다 보니까 교과 수준에서 심화라고 하는 난이도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분수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자연수의 혼합계산 이런 교과 단원들에 나오는 최고 난도 문제들이 이제 챕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심화로 들어가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번은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상이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심화 수학을 만드는 원리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그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과정 걸 미리 땡겨오면 어렵게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3프로 올림피아드 과정 1과정은 4학년 내용이라 하더라도 5학년께 많이 쓰인다. 많이 쓰이고 여기는 심지어 고등 과정에 나오는 뭐 등차 수열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군 수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어떤 학년들에게 추천을 하는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풀어야 될까요? 이게 뭐가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초등부를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 생각할 수 있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고 네. 얘기해왔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과 내용의 공식만 암기하고 그때그때 개념만 받아들이면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진짜로 감이 생기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과정이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진짜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수의 크기, 식의 성질, 도형의 성질 이런 것들을 정말 체득할 수 있는 교재라서 꼭 공부하기를 추천하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천은 하신다. 네. 능력이 되면 그냥 교과 과정 이외에 이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게 나중에 가면 뭐 킬러 문제라든지 뭐 고등 과정이라든지 솔직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학을 다양한 깊이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정말로 궁금한 건 3프로 올림피아드 과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3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로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예시 문제들을 몇 개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아까 얘기한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 나오는 심화 문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 저금통에 동전을 한 개씩 넣어주십니다.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넣어주세요. 3월 한 달 31일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넣어주신 돈을 세어보니까 1,700원이었다. 500원짜리 동전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 문제처럼 보이죠? 원래는 이거 그냥 중등 과정의 그냥 방정식인데요. 네. 500원짜리 X로 두고 100원짜리 이게 며칠이죠? 31이죠. 31 마이너스 X 넣은 다음에 는 10700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정식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식으로 세워놓으면 식의 규칙, 뭐 연산의 규칙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굴러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계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500원짜리를 X로 두고 100원짜리를 31 마이너스 X로 넣는 순간 전 틀렸고. 근데 네. 이제 방정식적인 네. 장점이고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초등 친구들 그리고 3프로 가정에서 이제 생각하는 요구하는 방식, 건? 그쵸. 생각하는 방식은 이제 가정이에요. 음. 가정을 이렇게 그냥 100원짜리만 주셨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31일 동안 그러니까 3,100원이잖아요. 네. 3,100원밖에 안 되죠. 네. 근데 1,700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 7,600원의 차이가 500원짜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면서 네. 400원씩 늘어나는 거죠. 그쵸. 400원 몇 번 늘어나야 돼요? 400원이 19번 늘어나야 그렇죠. 되죠. 나누기를 해서 구해주시면 19개가 바꿔진 거예요. 그게 500원짜리. 저희가 이 설명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알아요. 어른들은 X 넣고 풀면 저처럼 그냥 풀면 되는데 초등 과정에서 이 문제를 사고력의 관점에서 풀려면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를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요것도 이제 비슷한 방정식과의 비교 네. 문제입니다. 제가 방정식적인 풀이도 이렇게 옆에 써봤어요. 네. 자, 할아버지께서 사과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루에 네. 8개씩 먹으면 하루에 12개씩 먹는 것보다 6일 더 먹을 수 있다. 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과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풀면 되죠. 그쵸. 이게 기계적으로 아, 네. 분배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또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해결합니다. 어떻게요? 자, 8개 먹는 날이 있어요. 네. 8개씩 며칠간 먹어. 네. 이게 그 일수인 거죠. 네. 그 다음에 12개면 이제 4개가 더 많죠. 네. 그래서 12개씩 먹는 날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사과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이 네모가 사과의 개수라고 생각. 네. 그러면 이 노란 네모하고 빨간 네모의 크기는 같아. 그쵸. 그쵸. 가운데가 공통이니까. 그러니까 가운데가 공통이니까. 근데 이게 6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네. 8, 6에 48개만큼이 이 부분의 사과의 개수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 부분도 48개가 나. 4개씩. 아, 그래서 12개. 여기가 이제 12일 이렇게 나온다. 4 곱하기 12가 48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저 문제를 중등 과정에 올려놔도 완전히 뭐 그냥 방정식의 활용이지만 저게 3% 1과정에 있음으로써 풀이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과의 개수라는 걸 머릿속에 크기로 이제 직사각형 이만큼, 직사각형 이만큼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네. 아, 이런 게 3% 올림피아드 이 교재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방정식 말고 도형의 넓이로도 풀 수 있다. 네. 얼마나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거 이만큼인데?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은, 수학이 얼마나 재밌어지고 쉬워지겠어요. 물론 뭐 그런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쉬워질 수도 있다. 아, 근데 완전 풀이가 다르네요. 다르죠.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완전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등 교과에 있는 내용들을 체득할 수 있는 그 감 자체를 체득할 수 있는 교재고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럼 다음 거는 뭔가요? 자, 요거는 이제 중등 거 보여드렸으니까 네. 고등 과정에 나오는 이제 수열 관련한 그쵸. 것도 하나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다음 수열에서 180은 몇 번째 수인지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수열이라는 내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등차 수열이 이제 1과정에서도 등차 수열의 응용, 뭐 합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등차 수열이니까 네. 띄어세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규칙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12, 28, 19, 36, 뭔가 잘 안 보이죠? 네. 그러면은 잘 지켜봅니다. 자, 이렇게 지켜보면 홀수 번째끼리 더하기 칠. 생각해보고 네. 그쵸? 짝수 번째끼리 더하기 8. 네, 그런 규칙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7씩 커지는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그럼 우리 180번째 친구가 홀수 번째인지 짝수 번째인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12에서 시작을 하니까 홀수 번째는 네. 이제 180에서 12를 빼면
168만큼을 네. 띄어야 돼요. 70 네. 해가지고. 그래서 나누기 7을 합니다. 24번 띄었구나. 24번 띄었으면 그 4해가 24번이니까 25번째. 번째는 그쵸. 25번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짝수 번째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같은 방식이니까 요 계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4해가 그렇게 자, 그래서 짝수 번째 자리에 24개의 수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홀수 번째 중에서 25번째니까 짝수 번째 24개를 사이사이 끼워 넣으면 되죠. 네. 24, 그래서 49번째, 24 더하기 25. 음. 짝수 번째는 홀수 번째가 먼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홀수 번째를 끼워 넣으려면 25개를 끼워 넣어야 돼요. 그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고등수학의 등차 수열 문제라고 쳐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띄어세기, 차이, 홀수가 먼저냐, 짝수가 먼저냐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 설레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등, 고등 교과랑 관련 있는 예시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교과랑 관계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력 교재잖아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 선주는 숫자를 한 개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어보았다. 숫자 8을 쓰는 데는 4초, 그 외의 숫자는 3초씩 걸립니다. 그럼 1부터 시작해서 연속되는 자연수를 써가는데 99까지 썼으면 걸린 시간은 총 몇 초인지 구하여라. 수 하나를 쓰고 또 2초를 쉬었다가 쓴다고 합니다. 숫자의 개수를 세는 문제. 네. 1부터 99까지 숫자가 몇 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8이랑 나머지를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우를 제가 나누어서 풀이를 조금 써놨어요. 숫자 8이 1의 자리에 있을 때 네. 10개,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있을 때 10개에서 20개. 그러니까 8은 20개 쓸 거고, 그럼 나머지는 몇 개냐? 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개수를 그냥 세버려요. 네. 그래서 8 쓴 거 20개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89 마이너스 20에서 169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개의 8은 4초 동안 쓰고 169개는 3초를 쓰는 3초 거죠. 써가지고 587초 네. 걸리고 또 쉬는 시간이 있죠. 쉬는 시간은 98번 쉬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196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교과랑은 조금 와, 다르죠.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그러니까 교과 카테고리에 넣기가 좀 애매한 문제네요. 네, 맞아요.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게임할 때 반드시 이기는 전략. 아니면 뭐 논리추리 대표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찾기. 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저희가 이런 문제를 준비한 건 3프로 올림피아드 과정의 문제가 요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예시를 갖고 온 겁니다. 네. 3프로 교재로 이제 초등 과정부터 고등 과정까지 그리고 교과 외 유형까지 정말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3프로 이 책을 도전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일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문제를 당장 동그라미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의 의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질을 진짜로 탐구했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도를 빼기 위한 교재가 아니니까요. 네네. 이렇게 3프로 올림피아드 문제집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셨을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교재로 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